자, 안녕하세요. 이번 학기 운영체제 과목을 담당하게 된 배준영 교수입니다. 운영체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운영체제라는 게 무엇인지 그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대체 우리가 운영체제가 뭐길래 이렇게 운영체제를 배워야 하는 걸까요? 흔히 윈도우즈 10, 리눅스, 맥OS 이런 운영체제들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다 그죠? 그걸 이제 좀 명확하게 정의를 하자면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는 거는 뭔가를 운영하는 체제라는 얘기죠. 컴퓨터 시스템을 운영하는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OS 운영체제라고 한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컴퓨터라는 하드웨어를 운영하는 소프트웨어인데 그럼 컴퓨터라는 거는 뭔가요? 자, 컴퓨터의 정의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죠? 자, 여기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은 컴퓨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얘는 우리가 컴퓨터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죠? 내 손안의 컴퓨터, 스마트폰이죠, 그죠? 그런데 이제 얘는 우리가 컴퓨터라고 안 부르죠. 캘큘레이터라고 부릅니다, 그죠? 계산기라고 불러요. 얘는 왜 계산기고 얘는 왜 컴퓨터일까요? 자, 컴퓨터의 정의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컴퓨터는 뭐냐면 인포메이션, 즉 정보를 처리하는 기계다. A machine that processes the information. 자, 이 정보를 처리한다고 하면은 이 정보가 뭔지를 또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죠? 이게 좀 어려워요. 정보가 뭔데? 자, 이거는 이제 누구한테 물어보면 되냐면 정보가 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의한 사람이 이제 클로드 셰넌이라고 했습니다. 셰넌. 여러분 데이터 통신 시간에 들어본 사람들이 있죠? 클로드 셰넌. 클로드 셰넌이 1930년대에 정보에 대해서 수학적으로 정의를 했어요. 그 이후로 이제 디지털 세상이 된 거죠. 자, 셰논의 정의에 의하면 이게 이제 셰논의 제일정대입니다. 셰논이 정의한 거는 어떤 사건 X가 있으면 이 사건 X의 정보량은 인포메이션의 부피는 크기는 이 사건이 발생한 확률에 마이너스 로그를 붙인 것을 우리가 정보량이라고 정의를 하자.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주사위가 있어요. 그러면 이 주사위를 던지면 이제 어떤 그 윗면이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사건 X의 경우에서는 1이 나올 수도 있고 2가 나올 수도 있고 3이 나올 수도 있고 4가 나올 수도 있고 5가 나올 수도 있고 6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주사위를 던져 가지고 주사위가 하늘에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 때 그때는 정보가 없죠.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정보가 없는 상태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3이 나왔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제 정보가 생겼죠. 이 주사위를 던졌을 때 정보는 이 주사위는 이제 3이 나왔다는 정보를 만약에 내만 볼 수 있다면 이제 나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A라는 사람이 내가 3이라는 걸 알았어. 그러면 이제 B라는 사람한테 그걸 알려줘야 돼요. 정보가 넘어가는 거죠, 그죠? 인포메이션. 이때 전달되는 정보량이 얼마냐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확률로 맞출 수 있는 그 확률 px가 얼마죠? 6분의 1이 되죠, 그죠? 6분의 1이라는 거는 6의 마이너스 1승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나한테 준 정보의 양은 로그 2의 6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로그 2의 6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사건 X를 이제 동전이라고 생각합시다. 동전은 헤드와 테일, 아주 페어한 동전이라면 앞면이 나오거나 뒷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앞면이 나왔다, 뒷면이 나왔다라는 이 정보를 누군가한테 전달해야 된다면 이 정보량은 얼마가 되죠? i는 마이너스 로그 2의 확률 px가 얼마입니까? 2의 마이너스 1승이죠. 그러면 로그 2의 2승이니까 2니까 1이 되죠. 자, 우리가 어떤 도량형, 즉 1kg이라고 하면 무게의 단위가 되죠. 1m라고 하면 거리의 단위가 되죠. 정보의 단위가 1이라면 이거를 이제 뭐라고 부르냐는 거죠. 뭐 1kg은 금이든가 뭐 하여튼 뭔가를 가지고 그 기준을 세웠어요. 1m는 요즘 이제 최근에는 빛이 뭐 0.0000000 뭐 몇 초 만에 움직이는 거리를 1m라고 정의해놨어요. 세계 도량형 기구에서. 마찬가지로 이 정보의 최소 단위, 이 1이라는 거를 이 두 가지 사건 중의 하나가 발생했을 때, 즉 확률을 px가 2분의 1이 되는 이 사건의 단위로 봤을 때 이걸 뭐라고 하냐면 비트라고 부르죠. 비트는 바이너리 디지트의 약자입니다. 글씨가 좀 더러운 건 이해해 주세요. 네,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정보의 량을 정확하게 카운팅을 할 수 있으면, 정보의 최소 단위가 있고 그거를 정보의 볼륨으로 정확하게 알 수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정보를 정의할 수 있다는 거죠. 인포메이션, 즉 정보라는 거는 뭐라고 정의하면 되냐면 어떤 불확실성이죠, 그죠? uncertainty. 이 불확실한 상황을 측정해서 매저해서 그거를 퀀티티티브하게 표현한 것, 수치적으로 표현한 걸, 이거를 우리가 정보라고 부르자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컴퓨터라는 것이 정보를 처리한다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죠. 이 정보의 최소 단위, unit of information이 비트이기 때문에 바이너리 디지트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정보가 예를 들어서 2비트면 혹은 8비트면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2의 8승계죠, 그죠?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1바이트라고 부르죠. 1바이트가 또 1024승계 모이면 이거를 1메가바이트라고 부르죠. 또 1기가바이트, 1테라바이트, 이렇게 쭉 1페타바이트 쭉 늘어나고 있죠. 정보의 양이, 우리가 처리하는 정보 단위가 이제 커지니까. 자, 그러면 정보의 최소 단위가 우리가 비트이기 때문에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이 정보의 상태를 변환할 수 있는 어떤 물리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이제 0에서 1로 바꾸고 1에서 0으로 바꾸고, 그죠? 그걸 뭐로 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논리회로 시간에 배운 not, and, or로 할 수 있죠, 그죠? not 같으면 0이 들어오면 1로 변환시키고 1이 들어오면 0으로 변환시키고, and 같으면 0과 0이 들어오면 0이 되고 0과 1이 들어오면 0이 되고, 이렇게. or 게이트 같으면 1과 1이 들어오면 1이 되고 0과 1이 들어오면 또 1이 되고, 이런 게이트를 만들면 된다는 거죠. not 게이트.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게이트를 만들 수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트랜지스터 가지고 만들 수 있죠, 그죠? 0을 우리가 뭐 5V로 표현하자. 아니지. 1을 5V로 표현하자. 0을 0V로 표현하자. 혹은 마이너스 5V로 표현하자. 혹은 전기가 흐르면 1이라고 하자. 전기가 안 흐르면 0이라고 하자. 켜져 있으면 1이라고 하자. 꺼져 있으면 0이라고 하자. 0이나 1, 헤드나 테일, 온이나 오프,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정보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삼을 수 있는데, 그게 스위치고, 그 스위치를 만들 수 있는 물리적인 소자가 트랜지스터죠, 그죠? 그럼 이 트랜지스터로 이거를 만들면은 우리가 불리언 대수, 불리언 엘지브라, 조지불이 만든 이 대수학에 의해 가지고 모든 연산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게 논리 게이트. 여러분 논리 회로 시간에 열심히 배웠잖아요, 그죠? not 게이트, and 게이트, or 게이트. 그 다음에 이제 exclusive or 게이트.
난드 게이트, 노아 게이트. 이런 것들을 요 6가지의 논리 게이트를 만들고 나면 뭐를 할 수 있습니까? 직접 회로를 만들 수 있죠. 인터그레이티드 서킷, 논리 회로를 만들고 LSA, 라지 스케일, 베리 라지 스케일, 울트라 라지 스케일. 점점 이 집적도가 높아지는 거죠. 이 칩 안에. 이 게이트들을 수없이 많이 이렇게 회로로 배치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집적도가 무의 법칙에 의해 가지고 1년 6개월에 2배씩 늘어났고, 그 다음에 황의 법칙에 의해 가지고 메모리가 1년에 2배씩 늘어났고, 그래서 메모리의 용량, 그 다음에 칩의 그 집적도가 지금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왔어요. 그죠? 수십 년 동안. 그래서 요새는 뭐 시스템 온 칩, 뭐 FPGA 뭐 해가지고 하드웨어의 발전은 눈부시게 일어났습니다. 그죠? 이제 거의 한계까지 왔어요. 더 이상 집적할 수 없는 한계. 물리적으로 이제 양자 중첩 현상이 발생해가지고, 양자 간섭 현상이 발생해가지고, 더 이상은 좁히기 어려운 이 무의 법칙이 이렇게 맞아 들어가다가, 이제는 이렇게 꺾이기 시작했죠. 그죠? 더 이상 집적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최근에 삼진법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 양자 컴퓨터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정보의 저장은 어떻게 할 건데? 플립플롭으로 저장하면 된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전송은 어떻게 할 건데? 데이터버스에 실어 보내거나, 혹은 요즘 같은 이제 그 RF, 무선으로, 라디오 프리퀀시를 이용해서 무선으로 전송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눈부시게 발전해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본질적으로 돌아가서, 정보가 처리된다는 게, 컴퓨터가 정보를 처리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 자, the same이라는 연산은 우리가 반가상기, AND 게이트하고 OR 게이트 뭐 이렇게 조합해가지고 이렇게 뭐 연결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반가상기 만들죠. 그죠? 이 반가상기 또 쭉 병렬로 연결하면 정가상기가 되죠. 풀레더가 되죠. 그죠? 그럼 이제 the same기를 우리가 가상기란 거를 만들었어요. 그럼 백셈은 어떻게 하냐? 이의 보수, to complement 표현법을 가지고 the same 회로를 이용해서 표현을 이의 보수로 표현하면 뺄셈도 되죠. 그럼 가상기 가지고 덧셈과 뺄셈을 할 수 있으면 곱셈과 나눗셈도 덧셈을 여러 번 반복하고 뺄셈을 여러 번 반복하면 곱셈과 나눗셈도 구현할 수 있죠. 물론 이거를 단일 회로로 아예 하드웨어적으로 구현할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사칙 연산이 다 가능해지면 이제 실수 연산도 해보고 싶죠. 그죠? 실수 연산은 어떻게 합니까? 이 소수점의 만티스하고 매그니튜드를 가지고 매그니튜드하고 만티스를 가지고 이렇게 부동 소수점, 점이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고 부동 소수점으로 표현하면 이것도 이제 가상기 가지고 다 만들 수 있고, 또 이걸 가지고 별도의 회로를 만들면 GPU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하는 거를 이제 고투 해가지고 쭉 하다가 내가 원하는 곳으로 점프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되돌아올 수 있다. 그러면 포문이 되죠. 그죠? 이 포문, 이렇게 고투가 있으면 if 이렇게 하고 포문은 반복 쭉 하고. 그러면 이제 if문하고 포문을 구현할 수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죠. 삼각함수, 뭐 미분적분, 사진 촬영해서 저장하고 전송하고 뭐 회색으로 만들고 뭐 이런 거 다 되는 거죠. 그리고 동영상 재생 충분히 가능. 스트리밍 다 가능한 거죠. 그러면 이제 컴퓨터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으니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모든 것이 그럼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렇게 이해하면 되네요. 유니버설리티, 즉 범용성이 있다. 이 말은 뭐냐면 not 게이트, AND 게이트, OR 게이트만 있으면 요 세 개의 게이트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조지 불이 얘기했던 불 대수를 쓸 수 있다. 그죠? 그 불리한 엘지브라로 계산할 수 있는 모든 계산을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not 게이트하고 AND 게이트하고 OR 게이트 이렇게 섞어서 회로를 집적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수학적으로 난드 게이트 하나만 있으면 이 난드 게이트만으로도 이 not, and, or 게이트로 할 수 있는 모든 연산을 다 할 수 있다는 게 또 수학적으로 증명돼 있어요.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난드 회로를 난드 회로를 얼마나 조밀하게 팍 집어넣느냐, 이게 이제 하드웨어 기술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범용 컴퓨터, 제너럴 퍼포스 컴퓨터라고 얘기를 하고, 이 컴퓨터는 정보를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목적으로만 그거를 사용할지는 소프트웨어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드웨어가 하나 있으면, 어떤 하드웨어가 하나 있으면 소프트웨어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이 하드웨어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가 컴퓨터라고 부릅니다. 범용성이 있는 제너럴 퍼포스 컴퓨터. 이거는 유니버설리티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아까 대표적으로 얘기하자면 캘큘레이터, 이런 것들은 그 목적을 제외한 다른 목적으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다른 일을 시킬 수가 없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컴퓨터라고 부르지 않고 캘큘레이터라고 부르고, 뭐 다른 이제 옛날에 휴대폰이라고 부른 이유가, 휴대폰은 전화만 할 때는 휴대폰이라고. 그런데 이제는 앱을 다운로드 받아가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게임도 할 수 있고, 뭐 공부도 할 수 있고, 동영상도 볼 수 있고, 사진 촬영도 할 수 있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컴퓨터라고 불러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진짜 그거 뭐든지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못하는 게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산 가능성, 이 컴퓨터블한 게 뭐냐, 컴퓨터빌리티가 뭐냐라는 거를 우리가 이 계산 가능성, 그거를 이제 튜링 컴퓨터블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튜링 컴퓨터블 하다는 거는 튜링 머신으로 계산 가능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수학적으로 정의하면 굉장히 복잡한데, 그냥 튜링 머신으로 계산 가능한 걸 우리가 튜링 컴퓨터블 하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튜링 머신으로 계산 불가능한 게 뭔데? 그 증명된 게 있다는 거죠. 그게 정지 문제입니다. 홀팅 프로블럼. 튜링 머신으로 풀 수 없는 문제를 우리가 홀팅 프로블럼이라고. 그러니까 컴퓨터가 모든 것을 다 계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컴퓨터블한 게 뭐냐면은 튜링 머신으로 풀 수 있는 거는 우리가 풀 수 있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계산 이론에서. 자, 그러면은 이제 이론적으로는 알겠는데, 실제로 그러면 이걸 현대적 컴퓨터를 만든 사람이 누군가? 그래서 우리가 방금 얘기한 이제 컴퓨터의 할아버지를 앨런 튜링이라고 부르는. 그래서 1936년에 앨런 튜링이 쓴 논문, 그게 이제 나오는 오토매틱 머신, 즉 튜링 머신이 현대적 컴퓨터의 원형이 된 거고, 그 이후에 1950년대쯤에 컴퓨터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존 폰 노이만이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라는 것을 통해서 실제로 동작하는 컴퓨터를, 제너럴 퍼포스 컴퓨터를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이분이 폰 노이만이고, 이분이 앨런 튜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앨런 튜링이 왜 컴퓨터의 할아버지인가, 그걸 살펴보면 이렇게 앨런 튜링이 튜링 머신을 정의했어요. 헤드가 있고 테이프가 있으면 이거를 어떤 목적을 가진 튜링 머신을 만들 수가 있는데, 얘를 똑같이 따라해주는 유니버셜 튜링 머신 UTM을 만들 수 있다. 이 튜링 머신들 여러 개를 가지고 UTM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논문에 썼는데, 이게 지금 현대적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이 헤드가 CPU가 되고, 테이프가 메모리가 되고, 유니버셜 튜링 머신이 운영체제가 된 거예요, 우리가 배울. 그 다음에 이제 튜링 머신들은 이제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CPU, RAM,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오퍼레이팅 시스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현대적 컴퓨터의, 모던 컴퓨터의 원형을 사실 앨런 튜링이 설계한 거나 마찬가지라. 요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공부하고 싶으면 우리 수업 범위를 벗어나니까 주니언 TV라는 유튜브 채널에 TMI 톡 튜링 머신의 이해를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폰 노이만은 왜 컴퓨터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느냐? 튜링 머신이 설계한 앨런 튜링이 설계한 튜링 머신은 일종의 오토마타예요, 오토마타. 파이나이트 오토마타라고, 인피니트 오토마타라고 보시면 되는데, 처음으로 이제 이 스토어드 프로그램 방식, 폰 노이만 아키텍처를 도입한 내장형, 이 스토어드를 내장형이라고 번역하죠. 내장형 프로그램 방식을 처음 도입한 게 폰 노이만이라는 거죠.
이 소드 프로그램은 뭐냐면은 메모리에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그런 컴퓨터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하드웨어를 만들면, 컴퓨터라는 하드웨어를 만들면 소프트웨어에 따라서 이 하드웨어의 목적이 달라지는 유니버설리티를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소프트웨어를 이 램이라는 메모리 저장 장치에다가 이렇게 탑재를 하자는 거죠. 그러면은 이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명령어들이 있을 것이고, 그 명령어들을 하나씩 CPU가 패치를 하죠. 패치 가져와서 그 다음에 execute를 하죠. execute. 패치와 execute 구조. 명령을 한 개 갖고 와서 실행하고, 또 그 다음 명령 갖고 와서 실행하고, 그 다음 명령 갖고 와서 실행하고, 요 패치 execute 사이클을 가진 스토어드 프로그램 컴퓨터를 처음으로 설계한 사람이 바로 앨런 튜링, 폰 노이만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폰 노이만 아키텍처 이렇게 부르고, 이 폰 노이만 아키텍처는 실제로 그러면 뭐라고 해석하면 되냐면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 명령어 집합으로 컴퓨터를 운영하는 것을 폰 노이만 아키텍처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프로그램이라는 거를, 프로그램을 램에 저장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내장형 컴퓨터니까 이 프로그램의 정의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프로그램의 정의는 뭘까요? 이렇게 정의하면 되죠. A program is a set of instructions. 명령어들의 집합이다. 뭐 하는? 컴퓨터 하드웨어한테 어떤 타스크를, 특정 타스크를 실행시키는 그런 명령어들의 집합을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얘가 main.c 함수라고 그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얘는 소스 코드죠, 그죠?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이 소스 코드를 뭐 하는 겁니까? A는 3, B는 7 해가지고 A 더하기 B 해가지고 C에 저장해서 화면에 콘솔에다가 C를 출력하는 그런 간단한 프로그램이죠, 그죠? 근데 이거를 컴파일러가 컴파일하면 뭐가 생깁니까? 기계어가 생기죠, 기계어. 이 기계어는 01, 10 이렇게 이제 정보로 표현되어 있죠. 즉 얘도 정보에 불과하다는 거죠. 컴퓨터가 읽고 쓸 정보에 불과한데, 그걸 이제 기계어로 우리가 읽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어셈블리어로 읽을 수 있도록,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게 실제로는 뭐 숫자로 만들어진 01100 뭐 이렇게 될 건데, 이렇게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이제 표현해 주는 거예요, 어셈블리어가. 그러면 이제 move L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3을 옮기라. 그 다음에 move L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7을 옮겨라. 뭐 이런 그 인텔 어셈블리어라서 읽기가 쉽지는 않지만 대충 보니까 알겠죠, 그죠? 3과 7을 옮겨서 어딘가에 옮겨서 그 다음에 add를 해서 요 레지스트에 있는 거 두 개를 더해서 어디에 저장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리턴을 C에다가 또 그거를 저장하겠죠, 그죠? 어디 갔나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printf를 함수를 호출해서 출력, 그 콘솔에 출력해주는 역할을, 명령을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어의 집합인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메모리에 어떤 A라는 번지에 move L을 통해서 3을 쓰고, B라는 번지에 move L을 통해서 7을 쓰고, A 더하기 B를 더해서 C라는 번지에다가 3 더하기 7이니까 10을 더해서 이제 printf로 요 콘솔에다가 출력을 하는 요런 아키텍처가 폰 노이만이 설계한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싶은 거는 하드웨어가 아니고 운영체제인데, 이 운영체제는 그러면 프로그램의 일종 아닌가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OS는 프로그램인데 running at all times on the computer.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이제 항상 실행 중인 유니버셜 튜링 머신에 해당된다는 거죠. 컴퓨터 하드웨어가 있으면 CPU가 있고 메모리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얘 위에서 이렇게 가장 기본적으로 이 하드웨어를 전체를 컨트롤하는 요 운영체제가 탑재가 되어 있고, 얘는 뭐를 하냐면은
시스템 서비스를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한테 제공해 준다는 거죠. 얘가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작성하는 사람이 하드웨어를 직접 건드리기는 귀찮다는 거죠. 그죠? 힘들고 문제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이 하드웨어를 트랜스페어런트하게 OS가 감싸고 내가 다 해줄게. 나한테 뭔가 요청해. 이렇게 앱들하고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들하고 인터페이스 하는 역할을 운영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담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운영체제가 해야 될 일은 프로세스를 관리하고, 이 프로세스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3장부터 거의 8장까지가 이 프로세스 공부하는 거예요. 이 프로세스 이해하면은 운영체제의 50%는 이해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리소스, 파일이나 프린터나 인풋 아웃풋 이런 것들, 그 다음 유저 인터페이스, 우리가 마우스나 키보드 이런 걸로 입력을 받고 출력을 하고, 이런 것들을 운영체제가 다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 운영체제 참여했던 이 정의 좀 풍요롭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죠? 운영체제가 뭔가? 오퍼레이팅 시스템, 뭔가를 운영하는 체제를 운영체제라고 하는데, 그 뭔가가 뭔가? 컴퓨터 시스템을 운영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여기 이런 이제 하드웨어 장치들, 디바이스라고 하죠, 그죠? 이런 하드웨어 디바이스들이 있으면 이 하드웨어 디바이스들을 제어할 수 있는 운영체제가 여기 존재를 하고, 이 운영체제를 통해서 이런 앱들을 하드웨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체제가 인터페이스를 담당하고, 이 유저가 사용하는 인풋, 아웃풋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터페이스를 모든 것을 관리해 주는 게 운영체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아르두이노나 라즈베리 파이 이런 거 공부를 해봤을 거예요, 그죠? LED 켜고 끄고 이런 거 할 때는 우리가 직접 이 하드웨어를 직접 다 제어했죠. 아직도 초소형 인베디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들을 직접 프로그래머가 해줘야 됩니다, 그죠? 근데 시스템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드웨어가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이런 운영체제가 중간에 개입을 해서 이 모든 애플리케이션들에 대한 관리를 운영체제가 다 해주면 굉장히 편하겠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운영체제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했는가 보기 위해서 퀴즈를 하나 낼게요. 자, 다음 중 컴퓨터가 아닌 것은 휴대폰, 텔레비전, 자동차, 지갑. 컴퓨터의 정의가 뭐라고 했습니까? 정보를 처리하는 기계라고 했죠. 자, 휴대폰, 텔레비전, 자동차, 지갑. 정보를 처리하는 기계인가요? 질문 하나 더 바꿔볼게요. 다음 중 OS가 필요 없는 것은 휴대폰, 텔레비전, 자동차, 지갑. 어느 게 지금 운영체제가 필요 없다고 생각되세요? 다 필요하죠. 자, 휴대폰은 이미 이제 여러분들이 OS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죠? 안드로이드, 그 다음에 아이폰 OS, 아이폰, 스마트폰이 됐죠, 그죠? 자, 텔레비전. 아마 집에 이거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요새 스마트 TV 나오죠. 스마트 TV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필요한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이 스마트 TV를 엑스박스 같은 게임기로도 사용할 수 있고, 또 공부하는 유튜브 시청 도구로도 사용할 수 있고, 이 스마트 TV는 이미 운영체제가 탑재되어서 TV도 하나의 컴퓨터 시스템이고, 그게 필요한 운영체제가 있다고 보면 돼요. 자동차는 이제 말할 필요도 없죠. 이미 자동차는 컴퓨터로 넘어온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동차에도 요새 자율주행 자동차뿐만 아니라 일반 자동차에도 오토사라는 운영체제가 탑재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갑, 까르띠에 가죽 지갑 이런 거 말고 스마트 월릿, 전자지갑,
전자지갑 여러분들 지금 휴대폰에서 카카오페이, 삼성페이, 무슨 페이 많이 쓰죠. 그런 것들은 다 칩이 있어요. 전자지갑을 위한 칩이 있고, 뭐 NFC 칩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 칩 안에 초소형 운영체제가 들어가 있고, 거기에서 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칩을 이 칩에 어떤 소프트웨어를 탑재하느냐에 따라서 이 전자지갑의 기능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지갑도 일종의 컴퓨터 시스템이고, 그거를 제어하는 OS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앱을 다운로드 받거나 교체하거나 업그레이드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다시 말하면 현대 사회에서 컴퓨터가 아닌 게 거의 없고, 대부분의 시스템에는 운영체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운영체제를 공부해야 될 필요는 굉장히 필수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운영체제 과목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해 놓은 겁니다. 자, 운영체제의 기본 개념. 운영체제란 무엇인가?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그리고 사용자와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운영체제라고 한다. 그 정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교재 1장, 2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